안녕하세요. 배짱입니다. 일상명리 시간입니다. 자, 지난 영상 지살, 연살, 월살, 망신살까지 쓰는 거 해봤어요. 오늘은 이제 이어서 장성, 반한 이렇게. 그리고 먼저 하다가 말았던 거 있죠. 살자. 살자가 같은 죽일 살자가 또 하나 있는데 이 자는 그 모양이 좀 다르죠.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쓰고 하나, 어이구, 어떨 땐 잘 될 때 있고 안 될 때 있어요. 네. 그다음에 이렇게 해서 두 번에 하고, 그리고 또 항상 이렇게 꺾는 거는 몇 획이라고 그랬죠? 한 획이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 나란히 맞춰서 쓰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쓰고. 순서 잘 보시면 이제 그냥 보시기만 해도 알아. 자, 이런 영상을 왜 찍게 됐냐 하면요. 일반 이론적인 이런 그 영상은 많이들 너무 많죠. 뭐 진짜 그 무속하는 사람들서부터 이렇게 그 명리 하시는 분들 영상 많이 하시는데 이런 영상이 좀 있어서 그 이 글씨 자체가 인간의 품격을 나타내잖아요. 좀 그런 것까지 좀 보충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에서 시작을 하게 됐어요. 자, 요거는 이제 중심에 이렇게 쓰면 점이 4개 있죠. 그러면 2개는 왼쪽에, 2개는 오른쪽에. 이런 식으로 자형을 맞추면은 뭐 거의 뭐 완벽하다고 보실 수 있어요. 그런데 하면서 쓰는 것도 쓰는 거지만은 어느 정도 그 한자에 대한 지식이 있는 게 좋아요. 좀 너무 잘 모르면은 뭐라 그래야 되나, 이게 또 말 잘못하면 또 혼나는 세상이니까 그래도 얘기할게요. 좀 무식해 보이잖아요. 자, 그랬을 때 이거는 음이 살이에요. 살, 죽일 살. 그런데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이자 같은 경우는 또 다른 식으로도 읽어요. 쇠라고도 읽어요. 매우 쇠 이렇게 돼 있는데 그건 뭐 거기까지 알 필요는 없고, 일단은 부수가 연화발이다. 연화발은 이렇게 점 4개 아래 부분에 있는 거는 여기다 조그맣게 쓸게요. 이자는 아시죠? 네, 이자는 아실 거예요. 자, 불화자죠. 불화자 모양이 아래 들어올 때는 점 4개로 변한다. 이건 그냥 기본적으로 상식으로 알고 계시고, 총 그리고 몇 획인가 알아야 돼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둘, 열셋. 13획이에요. 자, 획수를 왜 자꾸 강조를 하냐 하면, 그 성명학 할 때, 그 장명하고 그럴 때, 이 획수 세는 거 잘못 쉬면은 옹소리 장명 나오는 거 아시잖아요. 예, 그래서 좀 이렇게 평소에 하시면서 보시면 좋다. 그 다음에 이제 요거 좀 복잡하게 이제 점점 복잡한 것들이 나오기 시작해요. 이건 이렇게 하나, 그 다음에 둘, 셋 하고 여기서 넷, 여기까지 오세요. 이렇게. 자, 그러면은 변은 뭐라고 그랬죠? 변과 방으로 나눠지는 글자가 있는데, 글씨가 있는데, 변은 한 칸이고 방은 2칸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쪽 부분을 더 크게 쓰는 게 보기가 좋다. 이건 이제 글씨를 그 전문으로 이렇게 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서예라고 그러죠. 예, 거기서 그 서예가들이 굉장히 그 오랜 시간을 두고서 연구한 결과예요. 자, 그러면 이걸 길게 이렇게 여기까지 빼죠. 그러면 칸이 2칸 정도 되는 거 느끼시죠? 그러면 요거는 안에서 해야 돼요. 이렇게. 이렇게. 그리고 여기 중간쯤에다가 적당한 위치에 간격을 보면서 점을 찍으시면 돼요. 요거는 장수장자죠. 장수, 장군 할 때. 요거는 부수가 요 마지촌이에요. 그리고 전체적인 수를 헤아릴 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11획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별성자 나오죠. 별성자는 이 위에 있는 부분이 이게 날일자예요. 가로왈 이러면은 아유 저 또 모르고서 이런 소리 들으니까 그러면 안 되지 않나. 자, 옆으로 생겼다고 그래서 가로왈이라고 읽으시면 안 되고요. 예, 이건 날일자예요. 예, 그러면 이거는 하늘에 떠 있는 행성을 얘기하는 거니까 이렇게 약간 납작하게 해주고, 우리 날생자 쓰는 법
앞에서 배웠죠? 요걸 좀 세워서 쓰는 거예요. 옆으로 하는 것보다. 그 다음에 이렇게 하고 가운데 게 좀 작고, 예, 여기서부터 이렇게. 그럼 간격이 이렇게 나오죠. 비슷하게 비슷비슷하게 똑같이 못하죠. 그러고 나서 여기다가 한일자를 길게 그시면 돼요. 이렇게. 요거는 하늘에 떠 있는 별이에요. 그래서 요건 살자는 따로, 여기 장성살 이렇게 돼 있는 것도 있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줄일 살자 말고 이렇게 쓰여진 글씨도 있다. 글자도 있다. 장성살. 장성살에 대한 거는 지금 설명 안 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반환이 나오는데, 글자가 굉장히 복잡해요. 그러면은 위아래로 나눠져 있는 글자 같은 경우는 위와 아래를 우선 봐야 돼요. 이게 이제 글씨의 관상을 보는 방법이에요. 자, 위가 복잡하면은 약간 너무 크게 쓰면 안 돼요.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여기 가운데 들어가는 거, 점이 이렇게 엇갈려서 두 개가 들어가죠. 이렇게 원자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여기에 다시 나무목이 들어가요. 근데 여기는 원래 파임으로 돼 있지만 점으로 이렇게 처리를 하시면 되고, 그럼 많이 복잡해졌잖아요. 근데 밑에도 복잡하죠. 근데 이 여기서 긋는 이 한일자를 이걸 길게 그어요. 이렇게 길게 긋는 게 좋아요. 그리고 삐침합니다. 자, 삐침과 파임이 나올 때는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각도가 대칭되게 잡아라. 그러면 중심이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약간 이런 마른 목골 형태가 나오는데, 그러면 이 밑에 들어가는 손숫자를 얼마만큼 써야 되냐 이렇게 나오겠죠. 바짝 넣어서 좀 굵게 쓰시면 돼요. 크게 이렇게 밑으로 좀 쭉 빠져서 이렇게 쓰면은 글씨 모양이 이런 형태가 만들어지죠. 이거는 이렇게 요런 형태가 만들어지고, 일단은 이건 이런 형태가 만들어지고, 이 형태를 모양을 좀 파악하는 연구를 좀 하시면 금세 보여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이거는 뭐냐면 그 사전을 만약에 찾았다. 근데 더위 잡을 반이라고 돼 있어요. 근데 이거는 끊어 읽어야 돼. 근데 사전에는 이게 그 끊어 띄어쓰기가 없잖아요. 더 위 잡을 반, 이렇게 더 위에 잡는다. 여길 잡는 게 아니라 더 위에 잡는다, 이런 뜻이에요. 예. 근데 뭘 잡는다? 말 안장의 그 끈을 잡는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아요. 한자에 대한 그 개념을 어느 정도 그 파악을 하고 계시면은 이 명리 공부하는데도 그냥 굉장히 쉽다. 근데 사실 그 명리보다도 한자가 더 어렵다고 느끼실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걸 알면 근데 그만큼 쉬워지는 거라고 역설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죠. 자, 이제 보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부수. 요거는 부수가 손수예요. 요 밑에 부분이에요. 그리고 어, 총 17액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안자 써볼게요. 자, 요거는 1대1로 잡으시면 돼. 이런 거 같은 경우는 1대2보다도 그냥 거의 1대1 정도로 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한일자 긋고, 그 다음에 두 개 내려가요.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 막아요. 근데 위에 획보다 좀 짧게. 그래야지 좀 멋있어요. 입구를 납작하게 해주고. 여기 길어요. 여기 길어요. 그러면 왼쪽은 이렇게 변 부분은 이렇게 맞춘다 그랬어요. 이제 이 영상 계속 보신 분들은 왼쪽에 온 글자들은 무조건 이 오른쪽 손을 맞춰야지 그 오른쪽에 들어가는 방 부분이 지장을 안 받는구나 이제 아실 거예요. 그러면 요걸 중심으로 해서 여기다가 한일자를 그 세로 길이를 이렇게 세로 획을 쓰시면 돼요. 그러면 요거에 준해서 크기를 맞춰주면 되겠죠. 요거는 가죽을 나타내는 글자인데요. 가죽, 혁 그러죠. 요거는 그 피가 있고 가죽 피가 있고 가죽 혁이 있잖아요. 피혁 그러는데, 피혁은 뭘 얘기하냐면 피는 그
털 제거 안 한 그런 털 달린 가죽, 모피 할 때. 그렇죠? 털 달린 가죽이란 뜻이고, 이거는 털 다 벗겨내고 우리가 그러니까 지갑이나 무슨 벨트, 구두 만들 때 쓰는 그런 가죽이라고 보시면 돼요. 의미가 다른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 안자 쓸게요. 이렇게 점 찍고 이렇게. 그다음에 여기까지는 됐는데 문제는 뭐냐면 계집열자 쓰기가 좀 어렵다. 또 뭐 누가 또 그 전에 그런 거를 가지고 시비를 한번 건 적이 있어요. 왜 계집이라고 그러냐? 그냥 계집이라는 게 나쁜 뜻은 아니에요. 원래가 그런 여자란 의미를 가지고 있는 옛날부터 쓰던 단어예요. 그러니까 너무 그런데 민감하게 반응하지 마시고 일단 뭐 여자여라 그렇게 해요. 그러면 자, 너무 기울지 않게 좀 세운 상태에서 이렇게 오고 여기서 이렇게 와요. 자, 그랬을 때 위와 아래를 여기까지 맞춰주는 게 좋겠죠. 짧거나 그러면 넘어가니까. 그리고 너무 마른 여자 말고 약간 그 건강하고 이렇게 좀 그 근육도 있는 그런 형태의 여자를 이렇게 집어넣으면 되겠죠. 그리고 여기서 요 중간 여기가 가운데인데 여기 좀 올라가서 여기쯤에서 이렇게 길게 쓰시면 돼요. 그러면 아주 아름다운 여자가 들어가 앉았어요. 그래서 이건 안장, 여기서 음 부분이 여기에요. 그래서 이거는 말안장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총 15획 이렇게 그 알고 계시면 되고, 부수는 여기 혁자다. 이렇게 이제 여기까지 봤어요. 그러면 이제 이 글씨를 이제 한 번씩 쓰는 거 보셨으니까 그래도 한 번 더 쓰는 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게 두자 같은 경우는 그냥 거의 형태가 이런 사각형 형태다. 거의 이렇게 약간, 근데 실질적으로 글씨는, 자, 여기는 거의 정사각형으로 그렸고 약간 이건 조금 더 아래 위로 길게 제가 선을 그어봤어요. 글씨는 조금 아래 위로 키가 큰 게 보기가 좀 좋더라. 그래서 형태에 따라서 가는 거지만은 이렇게 하고, 자, 그러면 이렇게 항상 왼쪽으로 좀 나누세요. 그 다음에 요거 한획이라고 그랬죠. 간격 나오면 이렇게 간격까지 보고, 그 다음에 여기 대응되게, 자, 이렇게 이거 바짝 붙이는 게 좋아요. 여기를 이렇게 하고, 요거 중심을 또 따로 여기 나와요. 피칭 파임 각 똑같이 맞추고, 그 다음에 너무 납작할 것 같아 그러면은 좀 길이를 좀 이렇게 길게, 점을 길게 찍으면 키가 확보가 돼요. 이런 식으로 맞추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장자, 요거는 나무 조각이란 뜻이에요. 나무 조각 장자예요. 요거 자체가. 예, 이렇게 순서를 좀 바꿨었어요. 자, 왜 그러냐면 우리가 사전적인 의미로 봤을 때 그 필순과 이 글씨를 쓸 때 필순이 좀 달라질 수는 있어요. 근데 그 자신이 없는 분들은 그냥 그 사전에 나온 그 필순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랬을 때 이렇게 나란히 맞추어서 쓰는 게 좋다고 그랬죠. 그러면 요 달을자 같이 생긴 요 부분을 얼마만큼 붙이냐, 얼마만큼 떨어지게 쓰냐에 따라서 글씨 자형이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러면 요건 요거대로 중심을 이렇게 잡고 다음에 나오는 방 부분에 중심을 이렇게 해봤을 때 위치 설정이 돼요. 아, 이렇게 와야지 가운데에 맞을 수가 있겠구나. 이렇게 해서, 자, 그러면 이걸 정가운데다 하냐? 절대로 아니죠. 항상 가로획과 세로획이 나올 때는 보통 요거를 이렇게 잘라서 3분의 1 지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쯤에서 이렇게 쓰시면은 글씨가 비교적 정확한 조형성을 갖춘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성자 보겠습니다. 이거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이렇게 생겼다 그래서 가로 왈 이러면은 안 된다 그랬어요. 무슨 자다? 날일자예요. 부수가 날일이에요. 그래서 얘는 날일자다. 자, 그러면은 생긴 것 자체가 또 관상을 보면 아유, 이렇게 정삼각형 형태를 취했잖아요. 근데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너무 작게 쓰면은 이, 이 사람도 그 비율이 맞아야 되잖아요.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뭐 비율이 맞아야 되는데 머리가 너무 작은 것 같으면은 좀 뭐라고 그래야 되나 느낌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너무 좁지 않게 해서 이렇게 좀 넉넉하게 잡아주자.
그러면 간격이 이렇게 나와요. 이제 계속 간격이 나오죠. 간격까지 이렇게 신경을 써서 쓰면은 이렇게 부들부들 떨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비슷비슷하게 간격이 맞죠. 사람 얼굴도 똑같아요. 그 이목구비가 간격이 누가 얼마만큼 잘 조화가 돼 있느냐에 따라서 미남 미녀가 결정되듯이 글씨도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다음에 이건 복잡하니까 자 이거는 자 이렇게 어떻게 보시냐면 가운데 긴 한일자를 기준으로 해서 일단 설정을 해 놓으세요. 이렇게 그러면 위 아래가 나눠지죠. 그럼 위에 부분 아래 부분 이렇게 나눠 쓰시면 되는데 위에 부분이 실질적으로 그 가로의 긴 선에서 조금 위쪽에서 하시는 게 좋아요. 이게 내려오게 되면 밖으로 이만큼 빠져나가. 이거는 그냥 상식적으로 알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설정을 이렇게 해놓은 상태에서 이거보다 위에서 지금 끝내죠. 이렇게 두 개 이렇게 X자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도 나란히 맞는 거죠. 여기 이렇게 보면 이렇게 맞아야 돼요. 근데 오른쪽은 안 맞아도 돼요. 왜 그러냐면 독립적인 나무 목자를 쓸 수가 있어요. 방 부분이니까 오른쪽 부분이니까. 그럼 중심이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은 이걸 기준으로 해서 길이를 이만큼 잡으면 돼요. 처음에 눈으로 선을 이렇게 설정해 놓으라는 거는 위치를 잡기 위한 과정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실질적으로 위쪽에 올라가죠. 예, 여기서 올라가서 이렇게 빼고 이렇게 하고 그러면 나머지 부분 자, 이 위에 무게만큼 여기를 받쳐주시면 돼요. 요거는 획이 적으니까 이 길이로 맞춰주시면 돼요. 길이로 이렇게 하면은 딱 떨어진 조형이 나왔죠. 근데 사실 이 자는 좀 쓰기가 좀 어렵잖아요. 획수도 많고 17획이니까 많이 그래도 이제 원자를 알고 하시는 게 좋겠다. 자, 이제 이것도 반반이라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이것도 변과 방의 비율로 봤을 때 오른쪽이 좀 큰 것도 나쁘진 않다. 그러면 칸을 이렇게 한번 나눠 보세요. 점으로. 자, 그러면 칸이 이렇게 있을 때 그러면 이렇게 눈으로 이제 긋는 거예요. 칸을. 그러면은 역시 마찬가지로 왼쪽 부분만 이렇게 놨을 때 여기가 나란히 맞죠. 이렇게 좀 찍을게요. 그러면 아예 처음부터 여기를 중심으로 해서 계집요자를 크게 쓰면은 이제 이게 편한 안자죠. 이렇게 크게 쓰시면은 훨씬 더 좀 쉽게 쓸 수가 있다. 이게 방법은 그렇잖아요.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근데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방법은 그래도 최소한의 기본적인 거, 그거를 위주로 말씀드리고 있어요. 자,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살자가, 우리가 조그맣게 써볼게요. 여기 점 꼭 있어야 돼요, 여기요. 여기 점 있는 거예요. 이 살자 배웠죠, 죽일 살자. 예, 이 살자 배웠어요. 근데 이렇게 같은 자로 쓰는 글자가 책을 봤을 때 어디서 나온다. 이게 뭐지? 아, 이것도 죽일 살이구나. 같이 쓰는 글자다. 자, 장자. 그래서 장성살, 반한살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걸로 해도 되고요. 그래서 쓰는 거 위주로 일단은 그 한자의 지식과 이런 그 쓸 때, 그리고 이제 그 만약에 특히 장명하시는 분들 프린터로 뽑아 주시는 것보다 이렇게 좀 연습하셔서 그 성명장 같은 거 쓸 때, 그러니까 보통 이제 그 명식 쓰잖아요. 명식 쓰고 그 다음에 격에 대해서 쓰고 이렇게 해서 그리고 작품같이 하나씩 꾸며서 그 장명장 주시면은 굉장히 품격이 높아지겠죠. 아무튼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